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어, 환경 분석 출제 예상 문제 우리 87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87번 문제입니다.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의 5가지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기억이 나시죠?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의 5가지 구성 요소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산업 내 경쟁자. 두 번째, 그렇죠. 공급업자의 교섭력. 세 번째, 구매자의 교섭력. 네 번째, 대체제가 얼마나 있냐. 마지막 5번째 뭐였습니까? 잠재적 진입자 요 5가지였어요. 그렇죠? 그거 아닌 거 물었으니까 첫 번째 1번 기업의 지배구조의 변동성. 그렇네요. 기업의 지배구조랑은 상관이 없죠. 정답 1번. 2번 잠재적 진입자 맞고요. 대체제, 구매자 교섭력, 현재 산업 내 경쟁자 다 맞네요. 사실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ESG라는 요 최근에 이제 좀 정부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일종의 산업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ESG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E가 뭡니까? 뭐 하나 기억해놔도 괜찮겠네요. 경영학 워낙 뭐 다양하게 나오니까. E가 뭐예요? environ 맞나요? 갑자기 스펠링이 왜 생각이 안 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환경이 environment인데,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in environ 이건가요? 맞나? environment 맞나? environment 맞나요? 갑자기 스펠링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렇죠. environment. 첫 번째 E가 환경을 말하고요. 두 번째 S는 social. 그렇죠. 이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사회 지향성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G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예요. governance. 다른 건 다 생각이 나는데 왜 갑자기 환경이 생각이 안 나죠? environment. environment. 이거 맞나요? ENVIOR인가요? ORN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네요. 이런 거는 살짝 그냥 지워주는 센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요거 여기다가 요거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기업이 이제 예전에는 환경을 일종의 자신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용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 가능 경영할 거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기업도 역시 그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신들만 생각을 해서 안 된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소셜.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순환 출자 구조라는 아주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어떤 그런 기업 지배 구조를 국가가 용인을 해줬어요. 그동안은요. 그동안 이런 기업의 순환 출자 구조라는 사실상 불법에 가까운 이 지배 구조가 정부가 용인해준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는 그 미명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부가 용인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홀딩스, 지주회사 중심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서는 적절한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도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ESG인데, 뭐 최근 경영 환경에서는 이 거버넌스, 즉 기업의 지배구조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environment. 여러분들이 스펠링 꼭 나중에 저 좀 알려주세요. 나름 이 해외 주식 출신인데 가끔 이 스펠링이 약할 때가 있네요. 예. 사실 스펠링을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 해외 이메일 쓰거나 혹은 해외 그 친구들 바이어들이랑 같이 그 뭐죠? 이런 뭐 그 다큐멘트 그런 작업을 할 때 그 뭐죠? 그 워드는 사실 스펠링 치면 틀리면 자동 그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영어 스펠링 잘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너무 막 디테일하게 기억하진 않는데 가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87번에 1번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 88번 한번 봅시다.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이 산업의 매력도가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힘이 작용할 때 산업의 매력도가 가장 높아지는가 그 문제네요. 그렇죠? 자,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모형을 근거로 할 때 해당 산업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그 산업이 가장 매력적인 경우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진입장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야 잠재적 진입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힘은 낮을수록 좋고 구매자도 힘이 낮을수록 좋고 대체제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높음, 낮음, 낮음, 낮음 하면 되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 뭐 여기서 5개니까 하나 플러스 뭡니까? 산업 내 경쟁자. 산업 내 경쟁자는 어때요?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렇죠? 정답은 오케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8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가치 사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설명 요걸 물었는데 요거 살짝 좀 어렵긴 해요. 요 차원에서 하나 배우죠. 뭐 그냥. 자,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가치 영역과 이윤 영역으로 나누죠. 여기가 가치 영역, 여기가 이윤 영역이고요. 가치 영역은 다시 두 파트로 나뉘는데 그게 뭐냐? 실제로 그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주활동 혹은 본원적 활동이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본원적 활동에 서포트를 하는 요 활동을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보조 활동 혹은 지원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가치 사슬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보기 1번. 기업의 가치 활동을 크게 기업의 핵심적 활동인 본원적 활동과 그다음 이를 보조해주는 보조적 활동으로 구분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2번 물류 투입 활동, 이거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물류 투입 활동이란 제품을 구매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수집, 저장, 물적 유통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 밑에 있는 해설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뭡니까?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유통시키기 위한 수집,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 또 뭐였어요? 물적 유통관리 활동 말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물류 산출 활동이라는 게, 자, 물류 활동에는 물류 산출 활동과 물류 투입 활동이 있는데요. 물류 산출 활동이 뭐냐? 최종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활동인 창고 관리, 주문 실행, 그 다음 배송, 유통 관리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물류 투입 활동이란 건 뭐냐면 투입물의 계획 및 관리에 관련된 활동으로 접수, 보관, 재고 관리, 수송 계획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물적 유통 관리라고 적힌 거 있죠. 이거 그쵸? 요거 물적 유통 관리. 요거는 지금 뭐에 해당됩니까? 물류 산출 활동에 해당하죠. 근데 뭐라 적혔어요? 물류 투입 활동.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운영활동이란 투입 요소를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하며 본원적 활동에 해당된다. 그렇죠? 운영활동 여기 있었죠? 여기 실제로 제품 생산하는 거 요거 맞고요. 구매활동이란 본원적 활동 및 지원활동에서 사용되는 투입 요소를 구매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보조적 활동에 해당한다. 요거 지난번에 했죠? 구매활동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보조활동에 해당됩니다. 맞죠? 5번에 기업 하부구조. 이것도 뭐였어요? 보조활동. 그렇죠? 다 맞네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90번 들어가 볼게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수합 분석의 결과 WT 상황이래요. WT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뭐 철수하거나 혹은 또 뭡니까? 그렇죠. 보통 WO 상황이 많이 쓰긴 하는데 WT 상황에서도 벤치마킹이나 혹은 또 뭡니까? 전략적 제휴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보통 WT에 따른 철수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WO일 때 이거 두고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딱 잘라서 이건 무조건 여기고 여기야 이렇진 않아요. 보통 벤치마킹과 전략적 제휴도 WT 상황에서 씁니다. 가장 부적절한 거 찾아라 그랬죠? 틀린 거. 뭡니까? 철수 맞고요. 만약에 WT 상황이라면 지금 W 상황이니까 좀 더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하고 약한 거는 다 버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철수하는 걸로. 그것도 핵심 역량 강화하는 거 맞고 전략적 제휴, 벤치마킹 맞는데 다각화는 대표적으로 SO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됐어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91번 들어가 볼게요. A기업은 자체적인 수합 분석 결과 현재 SO 위치에 속한다. 이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각화한다 그랬죠. 앞쪽에 거 공부했던 거 보니까 다각화. 자, SO의 위치에 속해 있는 것으로 결론 내고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다. 다음 중 A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각화를 하고요. 보통 거의 W인 경우에는 좀 공격적 전략이 대부분 다 SO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쭉 읽었을 때 뭔가 공격적인 게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1번. 비슷한 시장에 관련 기업들을 인수해서 사업 확장. 오케이, 사업 확장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해외 시장 진출 공격적이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 공격적이네요.
시장에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조금 약하긴 하나 이것도 어쨌든 공격적이라고 한번 볼게요. 5번에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역량. 지금 여기는 굉장히 강한 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건데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부족한 역량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92번. 마이클 포터가 산업구조 분석에서 제시한 5가지 요인들 중 산업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하나는 볼게요. 산업 내 경쟁자는 낮을수록 좋고요. 진입장벽은 높을수록 좋고 대체제의 존재는 많이 적을수록 좋고 소비자의 힘은 약할수록 좋고 공급자의 교섭력도 약할수록 좋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건 딱 하나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9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93번. 93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구성 요소 가운데 A 회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10년 전만 해도 정수기 시장에서 A 회사는 선두를 다투고 있었다. 같은 산업 내 경쟁자 B 회사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C 회사, D 회사 등도 투자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를 읽을 수 있겠네요. 몇 년 전부터 C회사, D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투자를 점차 늘렸다라는 거죠. 즉, 일단 잠재적 진입자가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 이들이 이제 뭡니까? 몇 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실제로 이제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러니까 내부 산업 내 경쟁자도 오케이 증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한편 여기서부터 또 나오네요. 한편 생수 업체도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해 먹기보다는 생수를 사서 먹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마케팅을 했다. 아하, 정수기 물과 생수는 뭐의 관계예요? 오케이, 대체재가 증가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 상황에서 A 회사 정수기 필터 등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타 업체에도 납품을 하면서 부품업체의 위세가 높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공급자의 교섭력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중에 하나만 없네요. 뭐가 없습니까? 구매자 교섭력만 없고 요 네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볼게요. 거리가 먼 거, 신규 진입자 증가. 맞죠? 두 번째, 대체재 증가. 맞네요. 3번, 구매자의 전환 비용 증가. 그런 말 없죠? 정답 3번. 4번, 산업 내 경쟁자 증가. 그렇죠? 경쟁자 증가. 5번, 공급자의 교섭력 증가. 다 맞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상당히.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묻는 문제들은 사실 그건 과거형 문제예요. 요즘에 그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들어오신 교수님들이 내신 문제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예요. 뭐냐? 어떤 사례나 현실 케이스를 바탕으로 보통 경영학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묻는데 이런 거는 정말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웠던 5포스 모델을 잘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반드시 체크 하나 해놓고 여러 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93번까지 풀어봤고요. 94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 소유량. 그렇죠? 들어갈 때 만약에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 때도 그 프랜차이즈비가 너무 비싸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가맹점비가 좀 싼 경우에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렇죠. 필요한 소요 자본량으로 볼 수 있네요. 충분히 진입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번, 초기 진입자의 경험으로 인한 비용 우위. 그렇죠. 처음에 먼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먼저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기존 기업의 유통 채널. 그렇죠.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들어온 기업이 그 유통 채널을 이용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가능하네요. 네 번째, 기존 기업의 이미지죠. 기존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지가 저하돼요. 오히려 어때요? 들어가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정부의 규제와 정책. 그렇죠.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면 사실상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9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제 가치사슬 분석 많이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보기 1번. 기업 내부의 활동을 분석해서 핵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서는 스트렝스와 위크니스를 찾아낼 수 있죠. 2번.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가치 활동을 크게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는 애프터 서비스와 고객 서비스는 지원적 활동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본원적 활동에 해당됐습니다. 틀린 거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4번, 본원적 활동은 기업의 가치 생산을 위한 근본적 활동이다. 오케이. 기업의 제품 생산과 가장 근원적인,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활동이 본원적 활동 혹은 주활동이라고 했고요. 5번에 핵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벤치마킹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연 어느 게 핵심인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주의합시다. 뭐냐면요. 애프터 서비스가 이게 흔히 약간 어때요? 부가적인 느낌이 들죠. 우리가 제품 다 팔아놓고 난 뒤에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이거 느낌상 뭡니까? 그렇죠. 보조 활동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틀린 보기로 AS가 자주 나옵니다. AS는 뭡니까? 그래요. 제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주활동, 본원적 활동에 해당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95번까지 풀어봤고요. 96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하나 해야겠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부 전략에서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경쟁 전략이라는 거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자, 우선 마이클 포터는 첫 번째 교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세로축을 뭐로 두냐면 경쟁 범위로 둬요. 경쟁 범위. 그다음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을 뭐로 두냐면요. 가로축을 여기를 요거를 뭐라 하죠? 경쟁 우위. 이렇게 둬요. 자, 이랬을 때 경쟁 범위가 위로 갈수록 뭡니까? 넓어요. wide.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경쟁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narrow. 그 다음에 경쟁 우위가 왼쪽은 예를 들어서 차별화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제품에 대한 차별화 혹은 기술에 대한 차별화.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원가의 차별화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부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넓은 범위에서 경쟁을 하되 제품을 다른 회사랑 좀 더 차별화해서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차별화 전략. 그 다음 경쟁 범위를 넓게 가져오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굉장히 가격을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로 중소기업처럼 자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집중화 전략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보통 기업이 성장 전략을 추구할 경우에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이런 사업부 전략을 많이 추구하고요. 반면 기업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원가를 낮추어서 이윤을 크게 높이려면 원가 우위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지만 마케팅에서 주로 성장이나 성숙기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집중화 전략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 한번 봤네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경쟁 범위라는 차원에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구분하고 경쟁 우위라는 차원에서 집중화 전략으로 제시했다. 틀렸네요. 경쟁 범위라는 차원은 경쟁 범위가 넓고 낮은 거지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은 뭡니까? 경쟁 범위가 아니라 경쟁 우위 차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 경쟁 우위 차원에서 집중화 전략이 아니라 이게 경쟁 범위겠죠. 범위 차원에서 좁은 곳은 집중화 전략.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쉽네요. 2번, 사용한 경쟁 우위는 원가와 고객화. 고객화가 차별화죠. 원가와 차별화. 오케이, 맞네요. 원가 우위 전략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경쟁자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오케이, 맞네요. 4번에 차별화 전략은 경쟁 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 갖는 거. 맞고 5번에 집중화 전략은 특정 지역이나 시장의 한 부분에 제한된 고객들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네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틀렸습니다. 좋아요. 자, 97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쉽네요. 수학 분석에서 SWOT를 뭘 의미하는 겁니까? S는 strength, 강점, W는 weakness, 약점, O는 opportunity, 기회, 마지막 T는 뭡니까? 위협, threat가 되겠죠?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아주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98번 보죠. 마이클 포터의 산업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5개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물었습니다. 이거 많이 했네. 정답 몇 번? 5번. 원가 구조가 되겠네요. 자, 99번.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경영 전략이라는 경영학의 탈을 쓰고 있는 뭡니까? 대표적인 시사상식 문제입니다. 브릭스. 앞으로 21세기를 뭐 이끌어갈 아주 잠재력이 큰 회사를 브릭스라 그래서 4개 국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 B라는 국가, R이라는 국가, I, 그다음에 C라는 국가 요 4가지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4개니까 복수라서 옆에 S를 붙여줘서 그래서 이걸 브릭스라고 있습니다. 브릭스. B가 뭐냐? 브라질, R이 러시아, I가 인도, C가 차이나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잠재력이 강한 나라 중에 C는 차이나는 이미 뭐냐? 이미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나머지 3개 나라인데 뭐 이 3개 나라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이 추락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는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신분적 제도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더디게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4가지 회사를 말을 해요. 4가지 국가를 말해요. 아닌 거는 뭡니까? 캐나다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99번 했고요. 마지막 100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하나 그냥 요것도 상식 문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과 같은 자원들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 요거 뭐라고 합니까? 마치 이렇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전문가 시스템이란 건 뭡니까? 전문가 시스템이란 전문가가 지닌 전문적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컴퓨터로 축적을 해서 나중에 그걸 활용을 해서 전문가 이상의 해결법을 만들어내는 걸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2번, 그린 컴퓨팅은 뭡니까? 컴퓨팅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 말 그대로 우리 그린 들어가면 다 뭐예요? 환경 관련된 거죠. 사물 인터넷, 이거는 사실 인터넷 of things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IoT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죠. 뭡니까? 각종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나로 제어하는 것들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트라넷은 뭐예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잘 알죠? 그럼 바로 그 회사 안에서만 쓰는 인터넷망을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까지 진행을 했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101번부터 또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